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김영롱입니다. 첫 화면 오프닝이 약간 좀 허전하시죠? 오늘 박민영 앵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하루만 제가 단독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박 앵커 성격상 지금 이 시간에도 방송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튜브 통해서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와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보다는 6월 증시가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었고 관련해서 전략들도 많이 짜놨는데 그래도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은 가볍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섰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을 이제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또 전략 짤 수 있을지 많은 고민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얘기부터 한번 하면서 하반기 또 준비를 해봐야겠죠. 이제 상반기도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7월 증시 그리고 하반기에는 증시 방향성이 어떻게 가고 또 증권사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슈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마감 기준으로 3,300까지 뛰어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반기에는 좀 어떨 것인가를 봤을 때 일단 증권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점치고 있고 특히나 그 우상향 폭이 꽤 큽니다. 3,700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체로 한 3,500에서 3,600선을 어떤 코스피 밴드 상단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낮게 보는 데를 찾아보면 삼성증권의 고점이 조금 낮죠. 3,300. 그리고 흥국증권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횡보 구간에서 조정도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이유인 즉슨 아무래도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도 어느 정도 있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도 하반기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테이퍼링이야 미국 연준이나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발언들이나 또 기자회견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으나 상승 피로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연속적으로 많이 상승했느냐 다음 화면을 함께 보시면 4개월 연속 올랐던 적이 지금까지 8번 있었고요. 5개월 연속으로 올랐었던 적 역시 8번, 이렇게 6개월, 7개월 있는데 8개월 연속, 그러니까 양봉이 월봉 기준으로 8개가 나온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승 피로가 많이 쌓여 있다.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탄력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야 라는 증권사들이 나옵니다. 다만 그보다 더 많은 증권사들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바로 실적입니다. 수출 지표 잘 나오고 그렇다면 이제 수출 주도의 대기업들 아무래도 실적 모멘텀을 위주로 계속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SK증권의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코스피 지수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예상 당기 순이익도 계속 위쪽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코스피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때문에 3,600, 많으면 3,7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6월 우리가 시장 초반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컸었는데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수출 관련해서 IT나 2차 전지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어떤 투자 전략이나 전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포트 전략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보다 구체화된 업종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인데요. 이제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금융당국의 자본관리 권고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배당 성향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전에는 이제 20% 수준까지 좀 천장이 있었는데 기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옵니다. 하다 보면 금융지주사들은 배당 성향 확대와 함께 중간 배당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8월의 보너스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성향이 어땠느냐 화면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4대 금융지주사들 한 26%에서 27%의 배당 성향을 2019년에 기록을 했다가 작년에 금융당국의 권고로 인해서 모두 한 20% 언저리로 제한을 시키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도 계속 인하되는 상황에서 지난해에는 은행 업종들, 금융지주사들
주가 상승에도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되겠다, 실적 잘 나오겠다, 뭐 배당 성향 올라가면 시장에서의 관심 높아지겠다.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은행주들, 금융 지주사들 조금 더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7월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은행주들 어떻게 관심 가지면 좋을지, 특히 종목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일단 종목 얘기를 해보기 전에 최근 한 달 동안 개인들이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샀나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1위는 뭐 단연 삼성전자였는데 여기는 저희가 전략 참 많이 세워드렸고 2위가 카카오였는데 여기도 네이버와 카카오 저희가 전략 다 짜드렸죠. 고버스는 좀 논외로 하기로 하고 포스코, 롯데케미칼, 신세계 다 전략을 여러 번 짜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한 거 6위였던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하죠. 대한전선이 6월에 급등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고 막판에는 좀 횡보장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이 갑자기 팍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공매도 비중이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전선의 급등 흐름이 나타났고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천장을 찍을 때도 오히려 하락하기보다는 약간 횡보로 버텨줬다라는 거죠. 대한전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이유들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봤는데 일단 본연의 사업은 좀 뒤로 하고 일단 최대 주주인 호방건설이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는 소식들이 나타나면서 대한전선이 급등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매수세가 몰리면서 좀 이상 급등 현상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왔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호방건설은 본입 차례 불참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이후의 흐름들은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쩌거나 급등 흐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좀 본연의 사업으로 넘어가 봤을 때 LS와 함께 대한전선도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승의 이유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급등 이후에 좀 횡보를 하고 있죠. 대한전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단기적인 모멘텀과 산업적인 모멘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투자 의견을 들어봐야 될지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은행주와 종목 가운데선 대한전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이제부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큰 그림에서부터 종목 전략까지 이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큰 그림에서 시장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브리핑하는 거 잠깐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약간 탄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도 이해는 가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유도 이해는 갑니다. 좀 하반기에 대한 시장 7월 증시에 대한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 뭐 반도체랑 자동차를 빼놓고서는 이제 뭐 사실 시장에 대해서 논할 수가 좀 없고요. 여기에 더해서 2차 전지까지 총 3개의 섹터가 메인 섹터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1분기 때, 상반기 때 조금 지지부진해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삼성전자가 너무 안 갔습니다. 거의 1분기 때 고점 9만 원 찍고서 지금 7만 원, 8만 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는데요. 이 모습을 뚫어내야지 코스피 밴드가 조금 상향 조정이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상향 조정이 되고 그게 안정이 되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수출입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매달 말 혹은 이제 매달 초가 되면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데 반도체도 수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자동차도 수출 잘 되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이제 화학 업종도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으나 즉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해서 부담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는 분명하나 일단 데이터 수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도 전망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전반기 때 피로감이 있었던 부분은 맞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고 하반기 때 주가가 조금 더 회복 탄력성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조금 더 밴드를 상향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전망 한번 내놓고 싶네요. 시장에 대해서 밴드 상단도 조금 더 우상향 그리고 추가 상승 상향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업종군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지난 목금,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크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다시 스멀스멀 나오는 게 성장주 너무 많이 올랐고, 다시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이후에 조금 더 가면 자동차까지도, 그러니까 기존의 수출 기업들이 좀 주도 역할을 해줄 거야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져서 조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가 고가를 갱신을 했죠. 요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이버, 카카오 이제 IT 공룡들이 시세 분출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즉 어느 정도 분출이 된 상황에서 이제 코스피 시총 3, 4위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요런 이제 그 거대 공룡들이 막 강한 상승이 일어나면 당연히 코스피도 어느 정도 이제 지지 기반이 일어나는데, 요 두 종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라가 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톤 터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고점에서 이제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이제 수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이 무너지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IT 공룡들도 한 번 더 시세를 분출할 때 이제 코스피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뭐 뒤에 LG 화학을 필두로 뭐 화학 업종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주도, 사실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셀트리온이 조금 말썽을 부린 감이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가 접어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IT가 한번 올라주고, 그다음에 IT 반도체가 올라주고, 그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 그다음에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굉장히 시장이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어떤 기대나 전망에 비해서 너무 못 갔던 게 또 반도체와 2차 전지였잖아요. 좀 바톤 터치가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말 들면서 좀 변화의 조짐도 나타났으니까요. 그 흐름들은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은행주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배당 성향에 대한 복귀 기대감들 하다 보면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었고, 배당까지 매력이 높아진다면 투자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은행주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의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은행주 되게 포트폴리오 담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시그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제 기저효과로 굉장히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올해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어받았는데 이 실적이 사실 이어질까에 대해서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금융주, 보험주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의 성장률을 다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그널도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사실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뭐 거의 되게 이제 간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데이터 수치가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시장 데이터 수치가 안 좋게 나오면 사실 조금 더 늦게 할 수도 있다라고 되게 간만 보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 이제 하는 총재가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냥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 인상하겠다. 빠르면 8월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은행이나 보험주 매대 마진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거기다 이자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성장할 이제 뭐 영업이익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베이스로 깔리고요. 여기 이제 작년에 조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 이제 배당 성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최고 수치를 찍었는데 국가에서 이제 배당을 어느 정도 제한했어요. 배당 수치를 연 20%로 제한을 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 성장성이 제한되었었는데, 이 테스트 부분에서 금융사들이 모두 통과를 하면서 이제 아마 30%까지 배당 성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정관을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중간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요, 아니면 연 배당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은행주나 그리고 보험주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방송에서 코로나19 이전에,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다 좋을 때는 농담 반 진담만으로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생각해보면 그냥 집에서 가까운 은행 하나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금융 지주사들별로 좀 모멘텀들이 각각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매력 포인트들도 IPO냐 아니면 뭐 투자냐 중간 배당이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회사들의 실적이냐 다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두 종목을 꼽아 오셨어요. 각각의 포인트를 좀 따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간 배당은 이제 없는 걸로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금 이제 불안전 판매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판매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 네. 즉 이제 미래를 지금 당장 이제 영업이익 손실이 당기순이익으로 800억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큰 손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에게 배상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조금 책임감 있는 경영을 하는 모습이 저한테 조금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고요. 이제 뭐 한국투자증권이 워낙 잘 나가고도 있고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부동산도 조금 애매하고 당연히 코인도 조금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여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자회사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워낙 잘 되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12만 원 제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이죠. 당연히 저도 이제 가까운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이제 1분기 이제 역사상 최대 실적에 나왔습니다. 즉 은행 금융 지주사는 당연히 보험도 있고 은행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증권사도 있고 다 있는데 세 가지 고루고루 잘 되고 있는 종목들이 중에서 제가 이제 KB금융을 꼽을 수 있는 게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그냥 워낙 이미지가 좋습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지금도 미래도 이제 배당 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중간 배당도 아마 이제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중간 배당 노리고 계신 분들까지는 오늘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종가까지 그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중간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KB금융도 중간 배당 성향도 좋고 전체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7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최대 실적이나 중간 배당이 주요 투자 포인트라면 하나금융지주도 뭐 비슷한 맥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KB금융을 선택한 또 다른 더 큰 모멘텀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게 좀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쪽이 쏠리게 될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은행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증권도 좋고 이제 세 가지가 아우러지는 안정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도 이제 돌림목에서 이제 연초에 테이퍼링 이슈 굉장히 나오면서 단기적인 시세 분출이 강하게 일어났는데 그 부분이 조정이 되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차트가 굉장히 좋았던 게 이제 한국금융지주나 KB금융 두 가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은행주에 대해서 아마 얘기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은행주 중에서 탑픽 두 개를 꼽아줬어요. 한국금융지주와 KB금융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줬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대한전선이 좀 급등도 많이 나왔고 공매도 이슈도 있었고 어떤 최대주주 호방건설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 좀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한전선 본래 산업도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좀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딱 잘라 말씀드리면은 건드리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코스피 밴드가 상단에 위치한 시점에서 당연히 보수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고평가된 종목에 대해서는 건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밑에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의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대한전선으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들이 많이 몰렸다는 건 즉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 코스피 200 편입이 돼가지고 공매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즉 이제 이전에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을 때 쇼커버링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이런 좀 이제 비이상적인 상승이 나타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전선 섹터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워낙 이제 호방건설 인수를 하면서 이제 막 나오는 그런 시점인데 기존에 한 3개월 전만 해도 동전주였습니다. 즉 이제 1,000원 이하의 시가를 구성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거의 5,000원까지 찍고 지금 3,000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는 좋지만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전선 굉장히 좋습니다. 뭐 구리 관련 이제 원자재 관련 이슈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전선 관련해서 이제 교체 시기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한 시세 분출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보유자분들께서는 한 번쯤 올라오셨을 때 조금 이제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본전에 나오시고요. 신규 매수는 절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구리 가격 상승이나 또 풍력 관련해서도 구리가 많이 쓰인다고 하니까 대한전선과 관련해서 뭐 모멘텀들을 산업적으로 찾으려면 있긴 한데 워낙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좀 시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약간 반등을 했을 때 좀 차익 실현 의견도 나왔으니까요. 대한전선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만세 픽은 mRNA 백신 얘기를 또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요. 좀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굉장히 이제 확진자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한국도 이에 입장에서는 조금 보수적 입장을 보셨는 게 만약에 주가가 코스피 밴드가 하향 조정이 될 때 있는 이유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이에 따라서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즉 요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률이 굉장히 높고 얀센도 최근에 접종률이 굉장히 오른 상황인데요. 이 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샷이라고 세 번째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mRNA 백신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백신 효과가 타 백신에 비해서 조금 더 월등히 우수한 그런 상황이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RNA 계속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책적인 이슈로 이 기술 자체가 최근 바이오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이슈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mRNA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정책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주 세 개를 꼽아 오셨잖아요. 사실 어떤 바이오에 대해서는 관심은 많은데 접근하기도 쉽지 않아서 각각의 투자 전략과 포인트를 좀 세세하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ST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일단은 뭐 mRNA는 단기적인 이슈로 보셔도 좋고 단기적으로 보셔도 좋은 게 일단 신약과는 조금 다른 기술 자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기 좀 편한 그런 상황이고요. ST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한국에서 mRNA는 ST팜을 놓고는 조금 언급하기가 힘들 정도로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도 증설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완공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제 CMO도 굉장히 좋고 기술 자체도 좋기 때문에 ST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에 이제 모더나 관련해서 녹십자냐 한미냐 이제 두 가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이슈는 마무리된 상황에서 한미사이언스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원액 공급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수급에 보시면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한국 정책주로도 사용이 될 가능성도 크고요. 추가적으로 모더나 화이자에서 이슈가 있을 경우에 한 번 더 시세 분출이 있을 수 있다. 목표가 98,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mRNA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자회사를 설립을 했죠. 이제 mRNA 관련해서 즉 어느 정도 이슈가 덜 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 강한 시세 분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워낙 기술력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ST팜이나 한미사이언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올릭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 꼽아줄 때 어쩔 때는 뭐 매력도 순으로 쫙 해주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소형주냐 뭐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탄력성에 따라서 나누신 거예요? 이제 ST팜 한미사이언스라서 기술력이 워낙 이제 보증이 된 그런 종목군이 그래서 조금 이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두 가지 종목 가져와 봤고요. 네. 올릭스 같은 경우 이제 막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 매력도는 이제 만약에 이제 나는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올릭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T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주가가 많이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만하다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이 종목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하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위 종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밑바탕에 깔아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까지 접목을 시켜서 좀 이렇게 나눠줬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